자, 146페이지 OX 문제 정답은 1번에 외롭고 고달픈 삶에서도 고결함을 일치하는 삶의 자세 5가 되겠고요. 2번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된다. 이것도 5가 되겠고, 3번에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흰 벽과 글자로 형상화했다. 자, 여기가 틀렸어요. X가 되겠습니다. 왠지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 선생님 왜 틀려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 내용은 뭐야? 내면 풍경과 성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는 흰 바람벽과 글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흰 바람벽의 글자는 뭘 나타내지? 운명 수용이죠. 그죠? 그 글자의 내용이 하늘이 귀한 사람을 낼 적에, 그지?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지? 그러면 이 글자는 무엇을 형상화한 거야?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을 성찰하는 건 무엇으로 등장했었지 아까? 앞부분이야. 1부터 그지? 1행부터 어디까지? 10몇 행이었냐? 16행까지죠? 16행. 그지? 1부터 16행까지 누가 등장해? 거기에 어머니랑 사랑했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장면이 자기의 삶을 뭐하고 있는 거야? 성찰하는 장면으로 보셔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체화된 해석과 화면의 내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위치가.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 풍경에 대한 성찰이라는 내용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까 방금 전에 배웠잖아. 이 시가 뭐 하고 있어? 화자의 내면적인 성찰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추상적인 것도 등장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그거랑 뒤에 것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흰 바람벽에 글자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네 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돼? 이해돼 안 돼?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맞죠? 이거는 5가 되겠고, 화자의 작품 표면에 등장해요. 나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고 내도 있어요. 내 갖가지 외로운 생각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내라는 단어도 화자가 표면에 뭐 했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6번 의문형 진술을 통해 주장을 강조했다. 즉 서리법을 말하는 건데 서리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가 되겠고요. 7번에 동일한 19 종교표현 유사한 동사 구조 있죠? 5가 되겠고, 8번 마지막 부분에서 도치가 있다. 이거 5예요. 그럼 어디에 도치가 있어? 이게 내용이 원래 어순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스 시장과 도연명과 라이나 미케가 그러하듯이 하늘이 세상에 내일 적에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해되죠? 그러하듯이가 앞에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하듯이가 앞에 있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가 뒤로 와야 되는데 지금 위치를 보여놨니?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했다. 없어요. 더구나 자연을 예찬한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다음에 화자는 현재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처지로 좁은 방에서 흰 벽을 보고 있다. 맞죠? 상념은 일상적 생각 이런 겁니다. 그죠? 생각상자에다 생각이 없자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11번 흰 바람벽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맞죠? 그리고 내면을 비추고 성찰한 매개체가 되는데 이거 맞죠? 그죠? 화자가 흰 바람벽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본다. 이게 뭐라고? 사색한다고 하는 거다. 그죠? 돌아보는 것으로서 위안을 얻었다. 5가 되겠습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흰 바람벽의 늙은 어머니. 자, 여기가 문제인데 사랑하는 아내 했을 때 이걸 틀렸다고 봤어요. X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뭘로 봐? 그냥 사랑했던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근데 이게 아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해서 이거는 학교에서 별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출판사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에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은 부재하는 대상이다. 맞죠? 5가 되겠고 15번에 흰 바람벽을 지나가는 글자들은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들어있다. 5가 되겠고 15쪽 전등과 낡은 불빛, 무명 셔츠는 또 어두운 그림자는 이 사람이 공공함을 나타낸다. 맞죠? 5가 되겠고 달디난 감주를 먹는 화자와 추운 날 찬물에 배추와 물을 씻는 것은 대조가 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엄마를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됐죠? 더구나 달디단 따끈한 감주를 누가 만들어준 거? 엄마가 만들어줬던 아마 음식으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럼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묻어있는 음식이고, 이 역시도 뭐예요? 찬물에 배추와 물을 씻는 것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드러내니까 둘은 대조적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요럴 수는 있어요. 얘들 따뜻하다의 반대가 뭐야? 차갑다니까 이게 촉각적 이미지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대조라고 할 수는 있어. 이해돼? 그죠? 아니, 그럼 달다의 반대는 뭐지? 쓰다가 나오면 반대가 될 수는 있죠. 그죠? 이해돼요? 이게 이미지적으로 이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대조적인 심상은 존재할 수는 있겠다. 그죠? 따뜻하다와 차갑다의 대조는 있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까지.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알고만 있어요. 흰 바람벽이 지나가는 첫 번째 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여기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아까 몇 번 문제? 3번 문제와 관련있어요. 그죠?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글자는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줬다? 운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구체화했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해되냐 안 되니? 그죠? 그 다음에 19번 흰 바람벽에 지나간 두 번째 글자는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결함을 잃지 않게 되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18번 5, 19번 5. 초생달 바그지고 짝새 당나귀는 외롭고 순수한 존재가 되겠고요. 자신과 모델하는 거야 동일시되는 대상이다가 다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겨울나들이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내화는 무슨 시점 써요? 전지적 작가 시점. 무조건 소설에서는 시점은 무조건 묻는다고 보셔야 돼. 시점은. 그러면 외화에서는 몇 인칭을 쓰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다가 내화로 가면서 3인칭 전지적 작가를 썼죠. 전작을 썼는데 자, 이 시점을 바꿨을 때 효과는 뭐라 그랬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야? 아주머니와 노파의 이야기죠. 그죠? 그제? 노파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뭐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실화, 즉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은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껴지도록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려고 일부러 액자식 구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안에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야? 6.25 때 벌어진 사건이죠. 그죠? 6.25 전쟁 시절의 이야기니까 이걸 좀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려고 일부러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상처를 조금 되게 사실적이기도 하고 좀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겪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의미를 쓰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왼쪽에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경우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해 나가는 시점으로 주인공의 주관적 판단과 내면 심리가 직접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잠깐만요. 이 시점 설명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작품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화자의 위치가 어디로 가게 되지? 작품의 안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곧 뭐가 돼요? 서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서술자이자 동시에 무엇이게 돼요? 등장? 네, 인물이 되기도 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등장인물인 나의 심리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다이렉트로 독자에게 전달하게 돼요. 자, 그럼 독자는 누구와 가까워지지? 누구 얘기 자꾸 듣게 돼? 내 얘기를 듣잖아. 그럼 서술자와 거리가 가까워져 버려져? 가깝겠죠. 그리고 또 누구와 가까워요? 이제 나라는 등장인물하고 가까워집니다. 나라는 등장인물. 이해되지? 서술자는, 아니, 독자는 주로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가까워지죠. 그럼 나 외에 인물 누구 있어요? 다른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 자, 다른 등장인물과는 독자가 가까워질 수 있나 없나? 없죠. 왜? 누굴 통해서 보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는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독자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럼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예, 명확하지 않죠? 불명확해진다. 죄송합니다. 한자를 더 죄송해요. 불명확하다. 이해돼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또 아주머니 심리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추측을 했는데 제대로 추측했어요? 잘못 추측했어요? 잘못 추측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가의 의도적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여백이 있을 텐데 2번 작품의 구성 거기 밑에 보세요. 거기 빈칸만 채우고 갑시다. 주제는 뭐예요?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뭐를 극복할 수 있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주제야. 그지?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구성이 밑에 작품 구성 보세요. 자, 처음에 내가 오해한 게 나오죠. 자, 이게 1인칭 시점의 한계인데 나의 오해가 몇 번 일어나요? 오해가 3번 일어나요. 첫 번째 누구를 오해하지? 남편을 오해합니다. 그죠? 남편. 첫 번째 남편. 남편이 누굴 그리워해? 전처를 그리워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느낀 감정이 뭐야? 아,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사는데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허물.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나중에 해결이 되겠죠? 잘 보고. 두 번째 오해가 뭐지?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가 있어. 아주머니. 자, 아주머니가 나한테 뭘 팔려고 하죠? 밥을 팔려고 하죠. 밥을. 그죠? 한 상을 팔려고 합니다. 한 상을 팔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 밥 한 상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일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이게 1인칭 시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세 번째는 뭘 오해했지? 노파를 오해했습니다. 노파. 그죠? 노파가 무슨 짓을 해요? 자꾸 무슨 짓을 하면 안 돼. 노파가 도리질을 자꾸 하세요. 도리질. 무슨 짓이라 그러면 어떡해. 자, 자꾸 도리질을 하세요. 자, 도리질하는 걸 뭐라고 오해했어? 나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그죠? 나를 왜 자꾸 거부하시지? 이렇게 오해했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비포, 애프터. 그지? 6.25 사건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죠. 첫 번째 달라진 건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부터입니다. 그죠? 그럼 할머니의 도리질이 뭘 의미한다는 걸 알게 돼? 죽은 자식에 대한 뭐였어요? 책임감, 애정, 그죠? 죽은 자식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야? 상처가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 난 못 살 것 같아. 우리 애가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아들이 죽는 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 아들은 나에게 뭐야? 나는 소중한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엄청난 아들은 책임감이자 애정의 대상이 되고 그게 동시에 뭐가 돼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죽은 것의 과정에 어머니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더구나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된 원인이 내가 됐다는 거에 대한 상처. 이 어머니는 도리지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돼. 이 도리지를.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의 숙명 같은 거야. 두 번째 오해는 뭐였죠? 이 아주머니가 돈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뭐였지? 서울에 있는 자식에 대한 뭐야? 미신이죠, 미신.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이 낸 돈으로 어딜 가면 서울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남편이 내가 떠나올 때 뭐라 그래? 이 추운 날씨 어디 가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지? 근데 그 말이 나에 대한 모임을 깨달아요. 진심임을 깨닫죠. 이해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뭐한다?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뭐지? 남편 역시 뭐야? 이 할머니처럼 이산 가족의 상처가 있죠. 6.25 전쟁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일단 이산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의 상처. 그 두 가지요. 요 자식을 향한 어떤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편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겠다. 남편도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줌마가 내가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이 추위에 서울 가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과 그죠? 남편이 이 추위에 어디 가려고 그래 하는 그 추위라는 단어가 오버랩이 되면서 남편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죽은 자식을 막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남편도 그죠? 이산 가족의 상처를 안고 있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몇 인칭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1인칭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를 더 적으실 거는 맨 밑에 있는 구조죠. 거기 빈칸 하나 안 적었네. 결말의 집입니다, 집. 그래서 고부의 삶을 통해서 이 둘의 삶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내가 나는 뭐하지 않았다. 헛살지 않았다. 남편 뒤치다거리 해준 게 내가 잘 산 거다. 라는 걸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집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집에서 운양을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무슨 구조라 그래? 일단 여행 나온 것을 여러용 구조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지?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나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소설을 썼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꼭 외우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대사업입니다. 대사업. 제가 아까 상징성을 띠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몇 프로? 그럼 100%라고 보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자, 대사업은 두 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 누구 입장에서? 노파의 입장에서. 그죠? 시어머니 또는 노파라고 합시다. 노파 입장에서는 도리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뭐 해야 돼? 지키려는 행동이죠. 아들을 지키려는 책임감. 아들이 지키지 못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 그리고 여기로부터 온 상처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미안해요. 여기는 거의 똑같다 그죠? 아들이 지키려는 책임감과 의지 상처를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지켜나가는 거. 그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치? 두 번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대사업은 시어머니를 뭐 하는 거? 잘 모시는 거. 어머니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죠?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 근데 이 아주머니는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봐봐. 남편이 죽었는데 그 상처가 아주머니는 금방 회복을 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엄마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나를 제일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니네 남편이나 니네 부인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시면 누가 날 제일 사랑해? 내 엄마 아빠가 날 제일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짤을 봤는데 남편의 눈에 비친 딸과 부인의 차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내의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딸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요. 그리고 딸이 막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조퇴를 해서 태우러 가서 차를 태우러 갔는데 그 아빠 눈에는 딸이 너무 예쁘고 뿔이 뚝뚝 떨어지는 화면도 이렇게 찍혀 있고 와이프는 거의 헬스 갔다 오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운동 갔다 오는 와이프 태우러 갔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약간 좀 딱깔라붙는 옷에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걷는 것부터 거의 깡패 수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의 눈에 비치는 와이프는 뭐야? 집에 깡패가 같이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아내의 차이.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이 더 강하다. 와이프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애들은 떠날 텐데 그래도 그렇대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이해됐죠? 여기 잘 챙겨놓으시죠, 그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온양으로 이제 서울은 내적 갈등이 있는, 그죠? 배신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드는 공간이었고 온양은 어떤 곳이야? 감동을 받고 거의 빈칸. 노파의 도리질에서 자신이 뭐하지 않았다? 헛살지 않았다. 그죠? 그러네. 아까 내가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여기서 뭘 받게 돼요? 내가 위로를 받죠. 그죠? 위로를 받고 이거 적어놨습니다. 아주머니가 자식에 대한 어떤 미신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뭘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은, 그제?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래서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 나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더라. 이것이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음 149페이지 위쪽 가보세요. 빈칸 좀 챙겨가면서 봅시다.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그래서 빈칸에는 6.25 전쟁 중에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을 잃고 고질병을 앓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살아왔다는 내용이 네오하루 섞여 있고요. 밑에 보면 이게 주제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가는 두 가족의 모습. 두 가족이 누구야? 우리 남편과 내 딸이 아니죠. 그 남편의 딸, 그지? 의붓딸이라든가 또 여기 아주머니와 이 할머니 노파의 삶을 통해서 전쟁이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포용하는 아주머니의 이 가족애를 통해서 가족애가 뭘 극복할 수 있게 해줘?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작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아까 내가 이 설명을 잘했는데 앞에 봐봐요. 그럼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해돼? 전체 내용인데 깨달아. 그럼 이 내가 전쟁의 상처를 이해해가는 과정인 거죠. 전체적인 내용, 그지? 이게 누구에게 전달돼요? 독자에게 전달되기가 좋은 구조인 거야. 1인칭 구조는. 이해돼? 왜냐하면 내 얘기를 누가 계속 듣게 돼? 독자가 계속 듣게 되니까. 그래서 1인칭에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제 느끼기가 좀 어려우니까 1인칭에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5번에 보면 전쟁이 등장인물의 삶에 미친 영향. 남편이 이산 가족이 된 거죠. 와이프가 떨어져서 그제 딸만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됐고, 여인과 아주머니, 여인수가 아주머니가 노파는 남편 또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빈칸은 상처가 되겠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줬다. 이산 가족이 북한에 살아있어야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산 가족은 뭐야? 가족을 잃은 것도 다 이산 가족으로 본다. 그렇죠? 그다음 6번 나의 깨달음보다 가족의 상처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의 삶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서울행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겠고, 나의 내면적 오류를 해소하게 되어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에 가시면 166페이지,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OX 있어요. 이건 좀 지금 푸세요.